자,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답에 화내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자, 1번에 2, 2번이 답이 3개입니다. 1, 2, 5. 3번 3, 4번 1, 3, 5번 1, 6번 4, 7번 5, 8번 1, 2, 9번 3, 10번 5, 11번 4, 12번 1, 13번 2, 14번 2, 15번 2, 16번 3, 3. 자, 17번 2, 18번 2, 19번 1, 20번 1, 21번 5, 22번 2, 23번 4, 24번 5, 25번 2. 단답은 1번 청광, 2번 촛불, 3번 적동새, 4번 일장 춘모. 단답은 다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단답은 1번을 틀리지? 좀 심하지 않나? 그래도 4명이나 돼? 와, 충격. 자, 1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은 이제 다 숙지하셔야 되고 3인곡이나 소비인곡 가사라는 거 다 알아야 된다. 오늘 가사에 대해서 복습하진 않을게. 갈래적 특징을 손에 문제 내실 수 있으니까 가사가 시조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는 꼭 학습하셔야 돼요. 문제에 집중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 자, 1번 문제는 뭐 2번이 답이 되는데 애들이 얘도 죄회를 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건 뭐야? 내가 죽어서라도 범나비가 돼서 님이 나를 이제 모르셔도 나는 님을 쫓아가고 싶어요. 갈 거예요. 재회의 소망이야. 확신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다는 어떤가 보시면 다는 끝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가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워딩이 딱 나오지. 믿습니다. 근데 얘는 만나고 싶어요. 재회의 소망인 거야. 그래서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항상 견주기를 해보시면 나머지가 다 기가 막히게 맞죠. 그래서 나머지를 다 확인하시면 돼요. 1번에 이제 가와 나의 화자의 분신, 그 다음 3번에 공간이동, 나는 공간이동 나온다 그랬잖아. 매에서 물가로 갔다가 초가집으로 가는 공간이동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하셨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다의 역설법,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라든가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뭐지? 귀먹고 님의 얼굴에 눈 멀고 이런 거 역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고전문학에는 참고로 역설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내가 지금까지 확인한 어떤 고전문학에도 역설법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은 A가 내가 학교 필기를 확인했을 때도 지금 이거를 설명 안 하셨는데 과거에는 여기를 이렇게 또 열심히 설명하시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는 또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A가 뭐냐면 그 마음에 맺혀있는 시름, 첩첩이 쌓여있다잖아. 시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이걸 쌓여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추상적인 것의 구체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영모포서 시험이 2번이나 나왔었는데 1번은 여기다 밑줄 치시면 되죠. 슬픔도 퍼다 버린다. 슬픔이라는 걸 퍼서 버릴 수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자, 2번 시간이 똘똘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때 배암의 또아리를 트는 게 뭐냐면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나와 있고 마지막 5번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가 있을까?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붉어라는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시각화시켰기 때문에 마음을 시각화시켜서 추상적인 것의 구체화로 찾으셨으면 좋았겠지만 선생님도 노렸겠지. 우리가 이거 좀 틀려주기. 근데 이때가 고아라 선생님입니다. 이때 중간고사가 조금 쉬웠기 때문에 고아라 선생님이 기말고사 때 모두 고르세요를 막 포진시키셨어요. 그때 한 5문제 나왔었고요. 그때 그 시험지에 그래서 1등 커트라인 90점을 넘지 못하는, 근데 문제의 수준이 높을 수도 있는데 일단 모두 고르다 보니까 애들이 뭐 2개 골라서 틀리고 3개 골라서 틀리고
막 이래갖고 좀 많이 털렸지. 자, 그래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라선생님 또 내실 수도 있다. 모두 고르세요. 자, 그다음 3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답은 뭐 4번이 되겠죠. 여기는 뭐 틀릴 거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기억니은 디귿이고, 디귿은 보시면 나는 가와 달리 뭔 달리야. 다 가사문학인데,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나는 모두 자신의 탓으로 여긴다 했는데, 가에는 자기 탓을 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리을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이거는 이제 구름을 뭘로 볼 것이냐인데, 마이너스로만 본다고 하면 뭐 사실 5번도 마이너스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간신으로 포괄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애매하다. 이걸 어떻게 딱딱 맞출 수 있을까? 얘 같은 질문에 지금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 상미송미에서 벌써 모두 고르세요가. 이때 좀 그랬어요. 나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그냥, 그러니까 이게 구름이라는 게 이제 그냥 마이너스 아니야? 라고 하면은 사실 5번도 돼. 그러나 이제 어느 수위를 결정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간신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좀 보면 1번과 3번이 뭐 이제 대표적인 간신들이니까 1번과 3번이 답이 되는데, 이때 나는 좀 마음에는 안 들었어. 이걸 우리가 뭐 이렇게 외워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구름이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관동별곡에서도 배우신 것처럼 멸구름 근처에 머무시라 이럴 때 임금님을 달과 해 이런 걸로 봤을 때 그걸 가리는 거니까 우리가 장애물이다 간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백설이 잦아진 마을에 구름이 막 많아요. 반가운 매화는 언제 어디에 필까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구름이 막 험하게 많은 거에 반가운 매화니까 둘이 대조거든. 그래서 매화가 지조라고 봤을 때 구름이 이제 부정적인 존재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3번은 워낙 유명한 아이예요. 구름이 무심하다라는 말 그거 거짓말이다. 중천에 떠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굳이 광명한 날빛을 왜 덮는 거야? 광명한 날빛이 임금님이라고 보면 이 구름이 간신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5번도 마이너스긴 하다 이거야. 구름빛이 좋기는 한데 깨끗하기는 한데 자주 검어져. 이건 좀 약간 변하는 아이고, 바람소리 막다 모르고 좋고도 그치지 않은 건 물밖에 없구나 라고 하니까 여기서 구름이 마이너스를 쓰인 건 맞거든. 자, 그런데 이제 아마 간신이라는 걸로 갔을 때 얘가 간신으로 쓰인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모와 모 사이를 가로막는 거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봤던 것 같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3번이고, 엄밀하게 가면 이제 1번, 3번이 맞지. 이게 방해하는 존재니까. 근데 이제 5번은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1, 3, 5를 찍어버린 게 틀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 모두 고르시우는 참 점수를 낮추는 가장 나쁜 방법. 근데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자, 5번. 5번은 이제 이건 작품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거는 고려가야 된다. 향각의 고려가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는 고려가요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거 고려가요라고 쓰는 이유는 뭘까? 고려가요는 몇은 뭐야? 3원 본 거지. 얘는 3원 뭐야? 그래서 얘가 향가계라는 게 앞에 붙은 이유는 10줄이고 분절체도 아니고 후렴구도 없어요. 근데 얘를 향가라고는 차라리 넣지? 근데 향차로 쓰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향가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징과는 좀 달리 향가의 특징과 더 유사도가 높은 그런 이제 고려가요라고 보긴 해요. 근데 이제 3원본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4원본은 아니다. 근데 얘가 이제 되게 유사도가 좀 있어서 이 친구가 유배가사로서 이제 그 효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치 이제 여성 화자가 돼서 님을 그리워하는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 시여서 이제 삼위송미와 좀 연관성이 좀 많은 작품이에요. 자, 내가 님을 그리워해서 웁니다. 내가 님을 그리워서 울어. 산 접동새가 나랑 비슷해. 그러면 산 접동새도 누군가를 그리워해서 울고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아니고 거짓인 것을, 아니고 거짓이라는 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누구도 안다? 잔월효성도 압니다. 잔월이라는 건 달빛과 별빛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천지신명이 다 아십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다. 사람들이 누가 모함을 한 거야. 근데 아니고 거짓인 걸 다 안다. 자, 넋이라도 님을 한된 여자라 밑줄 치시면 똑같죠. 한 곳에서 지내고 싶었다. 님과 헤어지기 싫었다. 자, 덕이더시니 뉘러시니까 누가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뻐긴 애가 누구냐? 어떤 놈이야? 이 모함한 놈이 누구야?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면
과도 허물도 자기는 정말 없다는 거지. 얘는 이제 결백을 계속 주장해.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말이 말이신데요. 다 지어낸 말이고요. 스룹근더 정말 슬픕니다. 님이라는 건 미음을 땡겨오면 님께서 나를 하나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소니마 님이셔서 여기다 밑줄 치겠습니다. 도람 도르샤 배우셔셔. 이거는 돌이키셔서 나를 다시 사랑해주세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건 제시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긴 합니다.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가와 보기는 모두 화자가 님과 이별한 이유인데 가에서는 이별한 이유를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보기에서는 누군가가 모함했었나 보다 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단답형 정말 슬픕니다. 스럽군데요. 아니 그중 님의 선정을 베풀기를 원하는 화자의 소망이 담긴 소재인데 이걸 어떻게 오시라고 쓰고 선정을 베푸는 걸 오죽 강조했어. 오죽? 야 나쁜 것들. 자 근데 심상궁곡은 좀 이해돼. 심상궁곡을 점납같이 만들어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심상궁곡을 보내질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님에게 보내고자 하는 소망인데 얘가 심상궁곡을 떠가지고 뭐 님한테 보내겠다 이건 아니잖아. 님에게 청광을 보내면 그 청광을 비춰가지고 환하게 만들어주세요라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옷, 양춘, 그 다음에 뭐지? 심상궁곡 이런 답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쉽네요. 선정을 베풀기로. 그 정과정에서요. 이던이는 누구였다는 게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고 누가 모함을 한 거야. 쏙닥쏙닥. 그렇게 우긴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그럼 기본적으로 이유고 쓰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 없다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중이지. 모르지 거야. 지가 그렇게 주장하는 중이지. 근데 지는 잘못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 결백 여부는 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 역사적 사실은 검증한 거 없고 그런 상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누군가가 모함을 해서 지금 내가 유배를 왔다. 그리고 나는 걔네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도대체 내가 그랬다고 모함한 놈이 누구냐, 그렇게 뻐기고 우긴 놈이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 잘못이 없대요. 자, 그 다음 6번은 뭐 무난할 거라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찾았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 이랬는데 외부에서 찾았다 말도 안 돼. 답은 4번. 자, 그 다음 촛불도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촛불 찾으시는 건 뭐 다들 잘하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가만 틀렸어요. 이거는 4번에 피부에 가깝게 쓰이는 어디? 2번에 4? 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이거를 피부의 바깥으로 스미는 어둠이 추상적인 건 아니지 않나? 어둠이 눈에 보이지 않나? 안 보이나 혹시? 밝은 거 어둠이? 이 자식 보여. 그렇죠. 가의 이별이 안 드러나요. 이게 안 드러나잖아요. 응? 주장이라고도 주장이 있나? 추측? 가에는 추측도 없을걸? 그거는 이제 내가 나와 님 사이에 이제 장애물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지.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아니야. 여기는 이제 그러자 말이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 거로 가겠습니다. 7번 할까요? 7번? 7번 나는 마음에 드는 선지들이 좀 있었어요. 답은 5번인데 2번 선지 참 좋죠. 뭐 설마 선생님 이런 걸 누가 몰라요 이러지만 가는 다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근데 가가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 가가. 근데 시간의 흐름은 맞는데 계절의 변화도 있고, 그러나 화자의 태도 변화는 없는 거죠. 얘는 사계절 내내 임을 그리워하고 임에 대한 이제 마음을 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태도의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는 잘 틀리게 만들어. 잘 봐야 돼.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고 해서 그때 화자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다른 얘기지. 근데 화자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 틀린 얘기고 2번 선지 괜찮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좀 귀엽지 않니? 나는 가와 다와 달리 연모하는 대상과 화자가 대화하는 혁명.
대화만 보고 무조건 맞아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누가 누구와 대화하느냐인데 연구하는 대상과 화자가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선지들은 꽤 괜찮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시면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도란 드리샤, 뭐 괴오쇼쇼가 있으니까. 자, 네. 신상 중국을 문학같이 만드는 거. 이거 원하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바지만 비유적이잖아. 아. 그렇지. 직접적 제시는 그 써있는 말 그대로가 원하는 거여야 하는데 침상분봉이나 청광이나 이런 건 비유적 표현이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자, 됐어? 됐어. 8번은 또 역시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 이 당시 유행이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 대세가 아니었나. 자, 가의 가 발사 역시 추상적인 것의 구체화가 되는 거고요. 1번 흥을 전나귀에 모두 싣고 흥이라는 걸 나귀에다 씌웠다라고 표현했으니까 1번이 되는 거고 뭐 2번은 워낙 유명한 친구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도 뭐 괜찮죠? 3번이 답이고. 자, 10번이에요. 만분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 답은 이제 5번이 답이 돼요. 나와 보기는 가와 달리 꿈에서 님을 만나는 상황인데 보기를 잠깐 볼게요. 만분과는 또 혹시 모르니까 천상 백옥경 11호 어디면 백옥경 똑같아요. 궁궐을 천상세계지만 궁궐을 의미하는 거고 천상의 백옥경 11호가 어디냐? 오세군 깊은 곳에 자청전에 가려져 있대. 자, 천문 구말리 꿈이라도 갈동말동. 구말리여서 꿈에라도 갈동말동이야. 그러니까 꿈에 간 게 아니고 꿈이라도 갈동말동. 자, 이제부터 변신합니다. 차라리 쉬어지어. 차라리 죽어서 억만번 변화를 해서 남산 늦은 봄에 자 동그라미 치게 두견에 넋이 되는 겁니다. 자, 죽어서 꿈을 꾼 게 아니라 차라리 죽어서 두견에 넋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뭐 위에 밤낮을 못 울거든 삼천동리의 점은 뭐가 돼요? 한 열구름 지나가는 구름이 돼요. 자, 이런 게 돼가지고 바람에 흘리나라 자미궁에 날아 올라가요. 자미궁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누구 앞에 가는 거야? 옥황 향안전의 지척에 나간 거야. 옥황상제한테 가는 거야. 옥황상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옥황상제. 그래서 흉중 가슴에 쌓여있는 말을 실컷 사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꿈에서 님을 만나는 상황은 아니다. 꿈에라도 볼동말동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꿈이 아니고, 그리고 얘가 만나는 건 님이 아니고 옥황상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어요. 자, 11번에 4번 두 장소를 비교하고 있는데 소상난방하고 옥루고초를 비교하지만 야, 소상난방도 춥기가 이런데 옥루고초는 말해서 뭐해? 라는 건 어디가 춥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옥루고초가 춥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두 장소를 비교한 건 맞는데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님께서 처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4번이다. 나름 괜찮은 문제. 자, 12번입니다. 12번은 1번이죠. 이 화자 원망 안 한다고. 원망 안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화자의 그림자라고 나왔잖아요.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어여쁜 그림자. 뭐 이런 것들 확인. 자, 13번도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정과정복에서만 나온 건데 답은 2번입니다. 아니고 거짓인 것을 님의 뜻을 거스렸던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누가 그 사람들이 한 말 그거 아니고 거짓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였어요. 13번에 답은 2번. 자, 그래서 이거 뭐 접동세 잘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1어절이니까 산 접동세가 띄어쓰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접동세만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삼송리에서 10번에 2번? 왜? 이건 수치인데 이 자식아. 아, 수치가 거리감을 나타내는지 잘 모르겠다. 자, 봐봐. 자, 일단 보기에서 구말리 꿈이라도 구말리니까 이건 거리감 맞지? 이게 수치. 구말리가 수치가 아니면 뭐가 수치야? 아홉 아니, 창피하다. 그 수치인 줄 알았어. 마스크 쓰고 있길 잘했어. 안 그랬으면 진짜 큰 나이 물 뻔했네, 니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수치. 무슨 일인지 모르지, 지금 이쪽에. 그런 일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진짜 특이한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뭘 풀 때 진짜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싶은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지 지금. 나도 그래. 내가 이거를 몇 번을 했냐 벌써. 근데 처음이야. 자, 아무튼 그랬어.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있어? 질문. 8번에 3번을 왜 안 되냐고. 왜 되는지 얘기해. 근데 사실 이거 좀 애매한 타토리, 다토리, 다툰다, 경쟁한다. 그러니까 강산의 좋은 경치를 다투어서 누군가가 힘센 사람들이 내가 가질래, 네가 가질래 해서 다투는다면 내부수로는 가질 수 없다. 근데 그런 느낌이 뭐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왜 추상적인 게 없어. 추상적인 추상적인 것에 구체화야. 마음에 맺힌 시름, 첨첨이 쌓여있다는 건 추상적인 것에 구체화입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너 질문해. 그래. 그러니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관적 변용이 더 넓은 개념. 자, 잘 들어. 자, 주관적 변용이 더 넓은 개념. 주관은 지멋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안에 이제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로 얘기하면 청광을 주연해서 봉황루에 어디 보내고 싶대. 근데 청광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야, 청광 보여 안 보여? 보여. 걔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는 아닌 거지. 그러나 주관적 변형에는 들어가는 거지. 그치? 청광이 보이기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쥐어 짤 수는 없잖아. 짜나 요즘 과학기술로는? 그럴 수도 있지. 일반적으로 못 짠다. 자,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내가 짜고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범주를 알는데, 그러니까 추상적 관념, 그러니까 주관적 변형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주관적 변형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는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셨었는데 올해는 필기상으로는 별로 눈에 보이진 않아요. 자, 근데 선생님들이 사실 좋아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근데 이번에 우리 현대문학에 현대시에 있잖아. 그게. 그래서 막 연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긴 하는데 그걸 뭐 다 공부하면서 뭐겠지. 자, 그래서 이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고운몽이고요. 고운몽은 뭐 좀 그래도 3인 소미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14번 정답 2번 괜찮으신가요? 15번도 뭐 새로운 정보를 준 적이 없더라고. 우리가 다 읽었는데. 뭐 지용에 요약해놓고 새로운 정보야. 새로운 X? 자, 그 다음에 비에서 말하는 그 고사를 이용했다는 건 장주 얘기하는 겁니다. 장주가 나비가 돼서 나비가 장주가 되고 이거 말하는 거고 애들이 그게 상대방의 이해를 시켰냐 이러는데 이해는 우리 성진이가 못했다고 했지만 저기가 우리 육관대사는 이해를 도우려고 했던 건 맞잖아. 애가 모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B는 맞는 거죠. 15번에 3번 고사를 인용하여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있어. 근데 걔는 별 도움을 못 받았던 것 같아. 저는 못 깨달았으니 가르쳐주세요. 뭐 이런 거 보면. 나는 도왔다는 거 맞고 2번이 워낙 틀렸죠. 새로운 정보 없으니까. 자, 그다음 16번인데 이걸 끝나고 나서도 애들이 문제 오류라고. 득달같이 왔어. 선생님 이거 문제 틀린 거 있대. 아시죠? 막 이러고 뭘 알아? 그랬더니 선생님 문제가 틀렸대. 그래서 이게 왜 답이 3번이니?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 자, 꿈이 여기 두 개가 있잖아. 꿈이 있고 그 꿈 안에 몽중몽이 있어. 그치? 자, 현실에 있던 성진이가 꿈을 꿉니다. 그럼 이 꿈의 주체는 누구야? 자, 이 꿈의 주체는 누가 꾼 거야, 이거? 성진이가 꾼 거야, 성진이. 자, 그리고 요 꿈은 누가 꾼 거야? 소유. 자, 이렇게 보면 호승이 나타난 건 누구 꿈에 나타난 거야? 누구 꿈 깨우려고 나타난 건 어디야? 성진의 꿈에. 육관대사 양소유의 꿈에 나타난 한수를 부려서 강몽을 시킨 게 아니라 성진이 꿈에 나타나서 강몽을 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 이런 거에서 당하는 거죠.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근데 선생님들은 이런 걸 노린다. 근데 애들이 뭐 인생 무상을 느낀 게 먼저네, 아니네, 막 그러면서 이제 4번에서 성진이 강몽한 후에 인간 부귀와 남녀정의 무상을 깨달은 게 아니고 꿈 깨기 그 전에 걔가 인생 무상을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 그랬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거기서도 인생 무상을 느끼고 얘가 꿈을 깨서도 제가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나와서 선생님 앞에 가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다음 꿈 깨고 나서도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에서 뭐라 그래? 하룻밤 꿈이다. 이러면서 이제 일장춘몽하면서 인생무상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꿈이 끝나기 전에도 얘가 인생무상을 좀 느꼈던 거 맞고, 그 다음 이후에도 계속 나는 인생무상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선생님 앞에 가서 또 얘기하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강몽 후에 깨달았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어버린 거냐면, 성진이 강몽하기 전에는 못 깨달았고 강몽 후에만 인간 부귀와 남녀 정의 무상을 깨달았다라고 읽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틀렸다고 본 거지. 근데 그 틀릴 때 우리는 이제 못 본 건 얘를 못 본 것 뿐이야. 얘를 만약에 우리가 봤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얘가 강몽 후에도 인간의 그걸 느꼈고 그 전에도 느낀 거니까 이거 넘어갔을 건데, 요걸 우리가 놓치는 거야. 그랬다. 그래서 애들도 정말 막 그때 정말 불길같이 일어나면서 이게 어떻게 답이 3번이냐 그랬었죠. 근데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낸다. 우리 이런 거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야? 선생님들 늘 이런 식으로 내.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게 선생님들만의 스타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평가원도 이렇게 된다. 내가 명지가 앞서간다니까. 내가 맨날 이제 명지가 앞서간다고. 옛날에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선생님들 우리 하여튼 명지 시험이 너무 그지 같아. 이러면서 애들이 막 찌질해 뭐 이러면서 애들이 막 가. 그리고 나도 이제 어쩔 때는 또 이렇게까지 문제를 내나 이랬는데, 요즘 평가원의 변화를 보면 이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문제죠. 그다음 17번에 2번은 다 맞으셨을 거고, 그다음 일장춘몽도 괜찮고. 설마 일장춘몽 틀리시지 않았고. 자, 그다음에 18번도 괜찮아요. 18번 답은 2번이고요. 여기 서술자의 개입이 없어. 이번에 허생전도 그렇고 구호몽도 그렇고 고전 소설이지만 서술자의 개입이 없어요. 이 두 작품에는. 자, 그 다음 19번은 1번. 만나자마자는 또 아니잖아. 만나자마자 호수 저는 사야 사람 뭐 대승상태 아닙니다. 꿈에서 깬다 뭐 이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만나자마자는 아니었어. 1번. 자, 그 다음 20번은 이제 인생무상인데 인생무상이죠. 이건 인생무상 인생무상도 반복되고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인생무상의 정의는 꼭 알아둬야 돼. 애들 인생무상이 더덥다 허무하다인 거 맞아. 근데 기본적으로 뜻이 뭐야? 인생은 한결같지 않다. 늘 그런 게 없다. 늘 변한다. 그래서 허무하고 그 다음에 뭐야? 그런 걸 느끼는 거야. 덧없음을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야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얘는 찾을 수 있는데 그 뒤에 문제에서 인생무상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 애들이 접근하기 훨씬 좋았을 것 같아. 인생무상에서 인생은 인생이고 무가 아닐 무자인데 없다. 아니다. 야, 아니다. 상은 한결같다. 그러니까 인생은 한결같은 게 없다. 그쵸? 너희들도 못 느끼겠지만 이제 막 젊은 거 한결같지 않고 건강도 옛날 같지 않고 이게 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자, 1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흑마은 유수여서 만월대가 이제 누각이고 궁궐 터였는데 가을풀이 비었다. 누렇게 떴다. 그래서 500년의 왕업이었는데 목적이 목동의 피리소리잖아.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인생무상이 맞죠. 1번이 답이고, 21번은 뭐 기본 이것도 근데 이게 5번이 답이잖아. 이거 학습활동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 이 문장이. 그래서 학습활동 암기는 이게 다 아는 거지만 학습활동에 있는 워드 이게 문장들이 그렇게 논리적이고 그렇지 않거든. 근데 선생님들은 선지를 만드실 때 학습활동에 있는 문장을 갖다 쓰신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애들이 뭐라고 그랬을 때 거기 학습활동 똑같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학습활동을 암기해야 되는 거야. 학습활동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다 되는 거면 우리가 문제 풀 때 납득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은근히 납득 안 되는 문장들이 많거든. 그래서 내가 학습활동을 외우실 걸 권하는 거야. 외워놓은 애는 이거 그대로인데 그러고 쓰는데, 외우지 않은 애는 끊어서 읽으면서 이해하다가 아씨 뭐지? 그러면서 막 헤매고 시간 낭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학습활동은 유치하지만 꼭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면 22번 역시 서술자의 개입 또 나오네요. 답은 2번이 되고, 23번은 4번이죠. 두 번째 회의가 아니라 세 번째 회의였습니다. 첫 번째가 불도에 대한 회의, 두 번째가 불기 영화에 대한 회의, 세 번째가 그 인문법적 세계관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4번. 자, 24번이 그래서 가장 유사한 작품을 드러내는 건데 답이 5번이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찾기 좀 어려운데, 중장을 보면 홍안은 어디 가고 백골만 묻혔느냐 그랬잖아. 이때 이 홍안이라는 게 붉은 얼굴인데 혈색이 좋은 얼굴, 즉 젊은 얼굴이야. 자, 백골은 이제 죽어서 뼈만 남은 거잖아. 그래서 어디로 가고 뭐만 묻혔냐라는 거 볼 때 뭔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인생구상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얘를 그래도 골라낼 수 있다. 근데 인생구상 그냥 더덥다 허무하다만 하면 물론 서로 하노라 해서 추측해낼 수도 있지만 자신감이 없을 수 있거든. 그래서 흥왕과 백골로의 변화가 나타나 있는 인생구상의 의미를 좀 알면 좋겠다. 자, 1번 시조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 매함이는 맵다울고 뭐 이래 그냥 언어 유희가 좀 있고요. 우리는 초야에 묻혀, 이때 초야는 자연이야. 자연에 묻혀 있어서 맵고 쓴 줄 모른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 절로절로는 그냥 절로절로예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절로절로 산다. 거부하지 않고 청산도 절로절로 자연에 순응하고 물도 다 절로절로, 그런데 나도 절로절로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하는 삶 이런 거, 그러니까 운명에 순응하는 삶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5번은 이거죠. 궁극적으로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것에 무의미함 이런 걸 나타냅니다. 23번에 3번에 병원은 직후에 일이라고 했는데 수영한테 앞에서 하는 직후라고 경험한 직후 요거 좀 애매할 수 있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뭐 워낙 리을이 두 번째 회의와 부정을 유도하는 질문은 택도 없으니까 4번으로 가셔야죠. 굳이 영화에 회의가 우리가 꿈속에서 실친으로 연기가 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깨쳐갖고 쭉 강몽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깨쳤냐라고 하면 꿈속에서 깨친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부분은 깨친 시점이 아니라 얘가 깨달은 상태, 그러니까 완료형이 완료형. 우리 알지, 완료형. 과거에 발생해서 쭉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던 거다. 서술자 나오는 개인이나 서술자 개입이 아니고 당연히 서술자 있어요.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허생전이나 얘는 둘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서술자가 밖에서 3인칭으로서 작품 소개하는데 개입은 한 게 없다. 일반적으로 고전문학인 개입을 좀 하잖아요. 근데 여기 두 작품 다 없어요. 내적 갈등은 있죠. 내적 갈등은 뭐 이제 굳이 하면 처음에 뭐그꿈 전에는 호술하고 뭐 있었다고 그 북한에서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 교과서 본문은 내적 갈등이죠. 우리 선녀하고 다리가 뭐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내진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그 모의고사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나 근데 모의고사 진짜 고정문학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두 작품. 고정문학 안 들어가니까 김영감으로 없어서 맞아요. 여기가 4명, 5명. 집에 곧 간다 이 자식아. 질문 있어? 갔다 오세요. 근데 이제 뭐가 안 들어가는 고정문학이 안 들어가는 거야. 모르겠다. 하나 남을 것 같긴 해. 넘겨놔. 남으면 확 씌워주면 돼. 이게 8선이에요. 포함하는 거. 왜 그런지 안다고 그러니까 7이 그래, 이건 현실이에 애기야, 은수 애기야, 이거 현실 줘라. 지금 앞머리 까셨잖아. 야, 잘하자. 이거 오늘 또 보니까 내가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자, 이따가 그 성적 공개는 잠시 후에 단톡방으로 해드릴 테니까 기대들 하시고. 자, 그럼 9월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근데 고정문하고 확실하게 안 들어가는 걸로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 근데 고정문하고 너무 쓰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느낀 건데, 이제 문제가 36문제가 일반적이잖아. 그럼 이제 B에서 12문제가 나오는 거잖아. 12문제에서 김영감과 고운몽으로 때려박기에는 조금 버거워. 이생규단전이 단독 지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문제면 김영감과 혼자 나오기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병사고가 한 4문제 나오고 거기서 보기로 이생규장점을 처리하는 건데 지금 그러고 나면은 4문제를 내고 나면 8문제잖아. 구문보고 8개 내기 좀 거시기 하나 옹롱도 없는데?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그렇게 보면 이생규장점이 단독 질문 가능하다. 근데 단독 질문이 가능하지만 선생님 이생규장점은 우리가 이제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그래도 낼 만한 부분을 내야 되잖아. 그래도 지금 내가 이생규장점을 우리가 같이 수업 시간을 한다는 거 말도 안 되고 자기가 너희들도 그걸 열심히 정독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시험 문제라는 건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지문이 있거든.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기출 모의고사들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교재에서 한번 봤어요. 이생규장점 기출 모의고사 나온 거. 그래서 제가 기출 모의고사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딱 정리해가지고 이제 풀 수 있도록 준비해 줄 테니까 그 정도 풀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생규장점 막 들고 읽고 안 그럴 거잖아. 어차피 우리는. 그래서 이생규장점이 혹여 단독집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얘가 들어갔으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안 들어간다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 16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제 앞에가 들어가는 줄 알고 도전을 다 뽑았는데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마지막 16쪽만 보시면 됩니다. 영희롱도 안 들어가고 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영희롱 지난주에 했는데 영희롱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고전 시간가 다 빠지는 것 같고 어떤 반은 수요일날 수업하는 반은 아직도 보험공을 이제 활동인가 봐. 그러니까 수요일날 모의고사 보고 계속 그래가지고 지난주 목요일날 처음 들었어. 목요일날 처음 들었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간곡히 얘들아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 아무도 대답 안 해주다가 대시은 한 명이 딱 대답해 줬어. 그리고 그날 얼마나 웃겼냐면 목요일날 가면은 또 김대번이가 자기네는 선생님 그런 말 안 하셨다는 거야. 수업을 했는데 나 안 했대. 그리고 다음 주에 나갈 거야라고 하셨다는 거야. 저희 반도 근데 그게 월요일이에요. 그랬는데 금서건이가 금요일날 와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근데 지금 막 선생님께서 안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믿음은 안 갔는데 그 수요일 반이네. 애가 진도가 너무 늦더라고요. 수요일날 문학이 B가 있는 반이 너무 늦어서 얘네들 때문에 진도가 못 나가서 안 되겠구나라는 결론에 들어가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들어간다고 다시 대명하면 되지. 자 그러면 43번, 45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기 먼저 읽고 출발할게. 보기. 자 내신 공부하는 거니까 보기부터 봅시다. 자 가와 나는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와 나시는 주제가 그리움인 거야. 그리움 동그라미. 자 근데 이제 이 그리움을 형상화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대. 자 가는 질그릇은 무조건 수수한 거야. 왜 보기가 그러니까 수수하고 소박한 이미지.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걸 통해 중요한 애 나왔습니다. 연상이야 연상. 뭔가 연상하는 거죠. 이거 연상을 통해서 옛것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상이 중요합니다. 포인트야. 자 그다음 나에서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두꺼비 비유죠. 이거는 비유야. 연상이 아니고 비유. 빗대어 표현하는 거고 아버지의 손과의 유사점이 있었겠죠. 자 아버지의 고달픈 삶과 그러한 삶을 살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그리움을 나타내는데 일단 가는 연상, 비는 비유. 그러나 연상을 하든 비유를 하든 둘 사이에 유사점이 뭔가 있었겠죠. 자 그럼 이제 가부터 보겠습니다. 성터 거닐다가 주워온 깨진 질그릇. 질그릇 이런 거 주워오면 안 되죠. 성토를 거닐다가 신고해야지. 문화재 갖고 조지우면 안 되겠네. 자 그래서 성터 거닐다가 주워온 깨진 질그릇. 자, 이 질그릇은 동그라미고 과거의상을 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역할을 하고 이거는 뭐 문제 낼 수 있어요. 매개체 이거 밑줄 쳐놓고 얘와 유사한 것을 골라라. 과거의상으로 가는 건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선생님들이 질그릇 같은 건 내기 쉽죠. 자 성터 거닐다가 주워온 깨진 질그릇 하나 닫고 고이 닫다. 반복했잖아. 닫고 또 닫고. 이건 정성이지. 닫고 또 닫고. 자 그렇게 해서 열올은 두 볼에 되어보았다. 열올은 두 볼이니까 촉각적 이미지는 사용한다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막 얼굴에도 막 대봐. 되게 좋은가 봐. 질그릇을 하나 주워와서 막 닦고 또 닦고 하더니 막 얼굴에도 막 대보고 이러는 거 보면 굉장히 좋았나 봐. 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러니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곳에 무르녹는 옛 향기. 그
그 이제 그 질그릇에 녹아있는 옛 향기야. 향기니까 물론 촉각, 아니, 그러니까 후각도 가능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곳에 물이 녹아있는 이 옛 향기라. 이 질그릇을 보면서 야 여기에 녹아있는 이 향기라. 자, 질 항아리에 좀 전에 질 그릇이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질 항아리가 됐어. 질 항아리에 곱게 그려져 있는 구름 무늬. 여기 중요한 애가 나왔네. 구름 무늬. 그래서 얘가 향문이잖아. 향문. 향기가 나는 무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구름 무늬. 자, 이 구름 무늬가 금시라도 하늘로 피어날 듯 아른하라. 그러니까 그 그릇에 있는 그 구름 무늬가 그 새겨져 있는데 이게 금방이라도 피어날 것처럼 아른하다. 자, 그래서 눈 감고 나래를 펴는 향그러운 마음에 여기가 밑줄 쫙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자, 뭐야? 마음.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눈 감고 나래 펴는 향그러운 마음에 이런 거야. 근데 이때 눈 감고는 실제로 내가 눈을 감은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래 펴는부터는 확실하죠. 향기로운 마음이 나래를 펴는 거니까. 눈을 감고 있을 때 향기로운 마음이 나래를 펴는 거야. 자, 그러면서 먼 그 옛날 할아버지 흰수염이 떠오른 거죠. 구름 무늬를 보고 떠오른 거지. 구름 무늬에서 연상된 거. 그게 할아버지 흰수염. 다 알겠지만 너는 시적 허용이 되겠습니다. 먼 그 옛날 할아버지 흰수염이 아주까리 등불에 비추어 자애롭다. 그래서 뭐 자애롭다,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뭐 이런 거. 자,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꽃밭에 놓고 이슬 받아 책상에 올리면 이제 꽃밭에다 그 항아리인지 질그릇인지를 갖다 놓고 이슬을 받아. 그렇게 받아서 책상에다 올려놓으면 이런 거거든요. 가정법이 쓰였어요. 뭐뭐 하면 그 밤 내 벽의 머리에 내는 이제 시족하자고 머리에 옛날을 보리니. 네, 그렇게 내가 이슬을 받아서 올려놓으면 벽의 머리에 옛날을 내가 볼 거예요. 그 밤 내가 자면서 꾼다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옛날을 보리니. 자, 근데 옛날을 봐도 매사 울지 않으련다. 울지는 않겠어요. 어느 위인지 살짝 모르겠어요. 긍정적 수용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잘 모르겠고 그냥 울지 않겠다. 자, 근데 여기 연세법이 쓰인 건 맞죠? 옛날을 보리니 옛날을 봐도. 연세법 있죠? 옛날을 보리니에서 그대로 끌어다 옛날을 봐도를 썼으니까 표현법적으로 연세법을 확인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표현법만 정리해 본다면 일단은 감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어요. 촉각, 그 다음에 향기라는 후각, 그리고 흰 수염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시각도 있고 이런 감각적 표현들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연쇄법 아까 쓴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이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 더 막 이제 한다면 이제 아까 가정법도 있는데 이것도 뭐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두 볼에 베어 보다, 피어날 듯 아른하다, 자애롭다, 다. 그래서 종결 어미의 반복. 이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그래도 안으련다 뭐 이런 거 약간 예스러운 말투라고 하거든요. 이게 조지훈 거잖아. 조지훈의 시에 이런 예스러운 말투가 있어요. 요거까지 하면 더 이상 할 건 없다. 더 이상 할 거 없고, 이 시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질그릇을 보고, 그 질그릇에 구름 무늬가 있었는데, 이게 구름 무늬가 여기 있는데, 이걸 보면서 무늬가 있는데 옛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연상, 옛것. 근데 이 옛것에서 구체적으로 뭐냐면 할아버지의 흰수염. 흰수염을 연상했다. 옛것은 추상 하는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 표현법은 정리 다 끝났고. 그래서 이 내사 울지 않으련다는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혹시 여기를 건드신다면 안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뭐 말이 되면 다 맞다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문학 문제를 풀 때는 유연한 사고, 상대방의 설명에 가급적 논리만 맞으면 맞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논리가 맞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시비를 걸어야 되고, 이게 이렇다고 본다면 이건 이거잖아. 그렇게 해서 논리가 맞으면 괜찮다. 자, 그 다음 나옵니다. 이 시가 좀 찡했지. 문제 모의고사 풀면서 막 울고 그러진 않았어? 그 두꺼비를 딱 막 이러면서 안 그랬어? 이런 감 이렇게 없어서야. 안 그랬어, 현주야? 이러면서 울컥. 그치, 슬프지. 그래야 된다니까. 우리가
아버지? 물론 우리 아빠 손은 하나도 아버지가 막일만 노동이 아니야 이 자식들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데. 정신적 고통. 자, 아버지의 두 마리의 두꺼비를 키우신다. 뭐 요즘에서 보기를 안 보았다면 진짜 두꺼비라고 느낄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나는 보기를 보는 게 싫은 게 이걸 보기를 안 보고 읽어야 감동이 더 커. 그래서 두 번째 연애에서 딱 보다가 살짝 만져봤다가 독을 뿜어 눈이 충혈된다 해서 갑자기 느낌이 딱 오잖아. 손이었구나. 그럼 뭐 감독이 울컥 막 이러지 않냐? 근데 이걸 보기를 봐버려갖고 울컥 못했을 거야 니들이. 이거 울컥했어야 되는데. 자, 아버지는 두 마리의 두꺼비를 키우셨다. 이때 두꺼비 밑줄 치시고 원간형은 아버지의 두 손. 자, 그 다음에 해가 말끔하게 떨어진 후에야 퇴근하셨던 아버지는 두꺼비부터, 이거 손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하지. 손부터 씻어야지. 자, 늦은 식사를 했다. 동물 애하고도 아닌 아버지가 애한테만 막 손에다 뭐 세림이라도 바르고 막 그러셨나? 자, 녀석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나는 녀석을 희생했었다. 근데 여기 노골적으로 과거 시제했어요. 거슬려 아주. 키우셨다, 했다까지는 좋았는데 희생했었다. 자, 아버지, 그다음 한 번은 아버지가 녀석을 껴안고 주무시는, 손을 꼭 껴안고 주무셨나봐. 못을 보았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살짝 만져보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지. 녀석이 독을 뿜어대는 독에, 이때 독은 무슨 독이야? 독을 굳이 연결한다면 지독한 아버지의 고생이지. 아버지가 너무 지독하게 고생을 하셨었던 게 이 손에다 뿜뿜하는 거야. 손을 보자, 와, 우리 아빠 정말 아버지들의 발 뒤꿈치. 오늘 가서 확인 한번 해봐. 아빠의 발 뒤꿈치. 아빠가 얼마나 오랜 세월 이 발로 이렇게 지구와 이기셨으면 이 발이 이렇게 발 뒤꿈치가 딱딱할까. 아빠 발 뒤꿈치 이상해. 이러지 말고. 봐봐 아빠 발 뒤꿈치. 니네들 발 뒤꿈치 한번 만져보고 아빠 발 뒤꿈치 한번 만져보고 그럼 요 느낌 와. 아빠가 얼마나 오랜 세월 구두를 신고 무슨 신을 신고 사셨으면 이렇게 발 뒤꿈치가 딱딱해졌을까. 그래서 눈물 한번 충혈돼야지. 자, 그런데 녀석이 독을 뿜어내는 통에 내 양눈이 한동안 충혈되어야 했다. 울컥한 거죠. 아빠의 고생. 그래서 얘가 아버지 저는 두꺼비가 싫어요. 아버지의 이런 고생, 아버지의 고생한 흔적 이런 것들이 싫어요. 자, 아버지는 이윽고 식구들에게 두꺼비를 보여주는 것조차도 꺼리셨다. 이건 다시 말하면 또 뭐야? 본인이 하는 고통, 본인의 고생 이런 거 드러내는 것조차도 꺼리셨다. 자, 칠순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재밌는 거 맞춤표로 안 치고 웃기지 않냐? 다한테 온점이 없어. 온점이 진짜 없어. 몰랐지 니들. 진짜 너무 중요한 거 알려줬다. 자, 꺼리셨다. 온점이 없어. 자, 칠순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근데 이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칠순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날이 새기 전에 막일판으로 막노동으로 나가셨는데 칠순을 바라보는데요. 60대 넘어서도. 자, 그때마다 잠들어 있던 녀석을 깨워 자전거 손잡이에 올려놓고 페달을 밟으셨다. 자, 그 다음 이거 혹시 놀아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닷가에 놀러가면 맨날 애들이 이렇게 손 집어넣고 여기다 이렇게 모래를 잔뜩 쌓아. 그리고 막 탁탁탁 두드리면서 두꺼봐 헌집줄 들고 하잖아. 안 해? 이건 나도 했었어. 이렇게 싸놓고 이렇게 막 다져야 되겠다. 그리고 샥 빼야 돼. 그때 누가 더 완성도 있게 짓는가.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때 생긴 게 어때? 왜 이렇게 싹 덮어갖고 있다 뚝뚝 두드리면 우리나라의 무덤과 유사하잖아. 그래서 이 무덤을 연상하는 거야. 그래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고 새집 달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거기 나오지 않니? 오징어 게임? 안 나오나? 오징어 게임 사실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오징어 게임 왜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고. 근데 이때 이 집이 그 손등 위에다가 모래사 이렇게 얹는 거 이걸 통해서 무덤을 연상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덤을 환기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는 지난 겨울 두꺼비 집을 지으셨어요. 실제로 이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고. 그래서 무덤 모양을 지으셨고 두꺼비와 아버지는 그 집에서 긴 겨울잠에 들어갔어요. 원래 두꺼비는 겨울잠을 자요. 그리고 봄이 되면 깨요. 근데 이번에 이 두꺼비는 깼어 안 깼어? 안 깨는 거지. 그래서 두꺼비와 아버지는 그 집에서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봄이 지났으나 겨울잠이 들었고 봄이 되면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누구만 깨어난 거야? 무덤 위에 있는 잔디만 깨어난 거죠. 잔디는 봄이 되니까 파릇파릇 깨어났을 거 아니야. 잔디만 깨어났다. 그래서 두꺼비하고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고 잔디만 깨어나는 거지.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이제 죽음을 암시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다음 내 아버지 양손에 우둘투둘한 두꺼비가 살았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이거 배우잖아. 어덧은
과거와의 단절을 합니다. 살았었다 이렇게 단절하고 있기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과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가와 나에 비교할 점이 또 하나 있다면 앞에는 현재 시제 쓰고 있고요. 나는 또 아주 노골적으로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라는 걸 비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선생님들이 혹시 이 나시를 수미상관이라고 가르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나는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거나 아니면 질문해 보시거나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나시에서도 이 감정이 되게 절제돼 있어요. 얘가 막 눈물을 펑펑 흘리지도 않잖아. 내 양눈에 한동안 충혈되어야 했다 이렇게 끝나잖아.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료라든가 또는 이제 봄에 잔디만 깨어났다든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암시하기 때문에 감정의 절제가 드러나 있다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혹시 기출, 이 문제 푸시면서 뭐 이렇게 궁금하신 게 있었을까요? 문제 풀면서? 우리 연우 자는 거 아니지? 연우 잤다. 에이 자식. 그새 좀 전까지 숙제 때까지 괜찮았는데. 근데 공부 문제 풀때 기본적으로 양심이랑 성질이랑 약간 다른 수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꿈이라든 특히 꿈을 얘기할 때는 다르게 보셔야죠. 이 꿈이 왜 더구나 몽중몽이 나오기 때문에 그 꿈을 구별하시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의도에 따라 또 어떨 때는 성진이 소유고 소유가 성진이 이게 어느 것이 진짜이냐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문제를 본인이 내린 결에 따라서 우리가 아주 잘 반응해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혹시 질문? 이제 개인적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 남아서 개인적 질문 하시면 되고 질문 없으시면 귀가하는데 다음 주에는 전체 기출을 다시 한번 풀 거예요. 전체 공부를 잘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과제에는 저거 있어. 그 연계 문제 있으니까 풀어보세요. 자, 누가 빨리 오느라고 그래. 와, 괜찮네. 뭐 이거는 어둠이다. 근데 이거는 주관적 변형 부분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장애인 시작은 그래서 나쁜 놈이래. 네가 쉽다고 했다며 기출. 아니 얘가 말하는 건 엄매 엄매 그 일일 테스트. 뒤에서 현실 보고 일일 테스트. 엄마 어차피 그래? 조민지 반 인사하라고 나 인사하라고. 그냥 전민들 교실 센세 아니 집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교실 센세 많은 영상 보는 사람들 다 박탈 감독. 덕분에 왜 니트 거꾸로 입었어? 빨리 이기서 빨리 인사해. 이트 정보 오늘 어느 팀? 이트 정보. 정민진 너 약간 춤추는 거 다시 전민준 이트 정보. 야 재영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게 없더라도 선생님은 신분 철폐를 딱 그러면 신분 철폐하자마자
이해하는 건 사대부는 나라자의 역사적 백성의 역할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비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대부를 비판하는 거가 하는 거 없애자는 거지. 상호공삼이잖아. 그러니까 사가 맨 위고 장사분이 제일 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회성을 그러니까 이거야. 성비를 습관이라고 해. 성비는 이래야지. 라는 의식이 낮은 애들이 할필 높은 애들이 할 필요 없는 일이라고 그랬지만 높은 우리는 백성으로 구원할 필요 잘 먹여 살리고 이게 시합이야. 이것을 이게 사회상으로 볼 수 있냐 이런 거 어디야? 젊은 용사들이 아니 한번 잡다고 이렇게 다 잘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너무 센데? 참 뭐가 다르지? 아니 너무 슬퍼요. 이것까지 그래, 그러니까 항상 견죽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야. 이때 그랬나? 좀 센데? 숭배할 숭배는 이거 없다고 했잖아요. 숭배한다고 무슨 거? 아까 여기 3번에서 우리가 막 범을 숭배했다 이랬다고 했는데 숭배한다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호랑이 여기서 숭배고. 똑같이 범을 이걸로 하나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잖아. 이게 우리가 범을 유격화했잖아 지금. 그리고 얘가 착한 일을 했잖아. 그렇게 한 걸 보면 이런 게 있다고 볼 수 있어. 아니, 이걸 이제 유격하는 건 맞지. 귀감이 되게 좋은 일 한 것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아까 그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데 이건 돼 안 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앞에 근거가 그렇다고 보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왕이 소나기를 잡기도 전에 벼슬을 하사한 것은 육신 실제하는 반대 문제의 신상을 질문 이들이 언제 하고 있어? 쌤 되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볼게요. 정말 그럼 금요일날 와야 돼. 오 이거 지금